네, 안녕하세요. 안녕. 네, 오늘 건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BO 조덕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첫 번째 보여드리는 사진은 저희 뉴트리라이트 농장에 있는 트라운 레이크라는 이제 허브를 재배하는 농장이고요. 뒤에는 캐스케이드 산맥이 보이시죠? 네, 너무 예쁘죠? 네. 네, 오늘 기초 건강 할 건데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먹은 것이 나다. 혹시 점심 드셨나요? 지난 점심에 어떤 걸 드셨을까요? 라면? 햄버거? 그런 건 안 드셨겠죠? 네. 네, 그리고 생물책에 나오는 식물의 아버지 닥터 칼렌보그 박사님은 단순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넘어 식습관의 불완전함을 보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더블 X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WHO에서 말하는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좋은 상태를 말하고요. 건강의 요소는 균형 있는 영양 공급, 규칙적인 운동, 긍정적인 사고, 충분한 휴식이 되어야지만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이 중에 다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 못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음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긍정적으로 사고하려고 노력하는데 참 쉽지가 않죠. 그다음에 휴식은 잘 취하고 계신가요? 네. 결론적으로 건강이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웃으면서 잘 지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균형 잡힌 영양, 운동, 긍정적인 생각, 휴식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균형이 깨지고 누적이 되면 질병이 생기고 이 질병이 만성화가 되면 현대병이라고 하는 만성 질병이 유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병들어 간다는 것은 병소가 내 몸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가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세포는 신체 조직 중 가장 작은 단위로서 세포가 병이 들면 피, 장이 더럽다라는 뜻과 같은데 여기에 더하기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불량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세포들이 손상이 돼서 DNA가 변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암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질병에 대처하는 우리는 보통은 어떻게 가시죠? "내가 어디가 안 좋아."라고 하시면 처음에 병원을 가게 되시죠. 그다음에 병원에 가서 CT도 찍고 MRI도 찍고 이것저것 검사를 다 해 봤는데도 뭐가 딱히 병명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한의원을 가시게 되거든요. 거기 가셔서 침, 뜸, 온열요법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시는데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어디를 가시냐면 기도를 하러 가시죠. 그래서 이 기도가 긍정적인 생각을 인제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네. 기도원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서 병원은 대증요법이라고 해서 증상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연요법, 대체의학,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에 의한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증요법의 증상,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감기의 증상을 예를 들어 볼게요. 감기의 증상은 발열, 콧물, 기침, 두통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 동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해열제, 콧물약, 기관지 확장제, 항생제 등을 처방받게 됩니다. 예전에 EBS 다큐프라임 감기라는 프로그램을 혹시 보신 적이 계신가요? 이게 유튜브에 검색하면 이 프로그램이 나오거든요, 짤 영상으로. 시간이 되시면 그런 영상들도 한번 따로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다큐멘터리를 인제 만들었던 PD분이 우리나라 인제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내가 어제 콧물이 나고 열이 나고 기침이 났어요." 해서 감기의 증상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빨리 낫고 싶으시면 약을 드셔야죠." 하면서 약을 처방을 해 주시죠. 그쵸? 그리고 그래서 처방되는 주요 약품들은 이렇게 쭈루룩 쭉쭉쭉 보이시죠? 이런 약들을 처방을 해 줬습니다. 이 처방전을 가지고 열알이네요. 감기약 열알을 가지고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의과대학에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약들을 보시더니 이 처방전에 적혀 있는 그 어떤 약도 제 딸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외국 같은 경우는 약을 처방을 안 할까요? 네. 안 하죠. 우리나라만 약물 오남용이 조금 심각하다라는 거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 처방전을 가지고 갔을 때 보통은 "푹 쉬세요." 뭐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과일을 많이 드세요."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처방을 내려 주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런 약들 소화제까지 처방을 해 주죠, 약 소화 잘 되라고. 이런 것들이 지금 대증요법 병원에서의 처방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병원의 치료법은 증상만을 막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의 원인을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감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이러스? 감기가 바이러스니까 물론 바이러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인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면역력이다라는 거예요. 오늘같이 추운 날씨에 얇은 반팔티 반바지를 입고 동시에 저랑 저희 친구랑 나가 있는다고 하면 둘 중에 한 명은 감기에 걸릴 것이고 한 명은 감기에 안 걸릴 것입니다. 그게 무슨 차이다? 면역력의 차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 지금 2.5 단계잖아요. 이 코로나도 왜 생겼는지는 이제는 다들 아시고 그다음에 지금 2009 년부터 현재까지 이 코로나 그러니까 바이러스 자체가 계속 변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이 변이되는 속도를 못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변이되는 이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면역력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감기로 말씀을 드렸지만 암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암. 너무 무섭죠. 요즘에 "3명 중에 1 명이 암이다."라고 해서 암이 있으신 분들이 쪼끔 있으신데 원래 우리의 정상 세포는 어 분열을 하고 성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증식을 멈추거든요. 그래서 그 분열이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DNA가 손상된 암세포는 성장과 분열을 멈추지 않고 계속 늘어나면서 생체 기능을 마비시키고 무한 분열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이렇게 예쁘고 건강한 세포를 내 몸 안에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의 성장 과정,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유영석 원장님의 인제 그 영상 내용을 지금 토대로 말씀을 드려 볼 건데요. 우리가 어떤 검사를 하거나 드라마에서 보면 어느 날 주인공이 기침을 하는데 입안에서 피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가면 "배암 말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건강검진을 통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뭐가 이상한데" 작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다면 "큰 병원 가서 검사 한번 해 보시죠."라고 해서 MRI나 이런 거 기계로 측정을 했을 때 열지 않고 진단이 가능한 시점은 콩알만한 크기래요. 근데 그게 무려 30회 분열을 하고 10억 마리의 세포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발전을 해서 암에 대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암은 처음부터 큰 게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암세포가 이제 분열과 증식을 하죠, 쪼끔씩, 쪼끔씩.
그래서 보통 암이 생길 때에는 5 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크기에서 이렇게 딱 1 센티만한 크기로 자랄 때는. 그런데 보시면 위에 사진은 약간 이렇게 스위치가 있죠. 이렇게 빨간 색깔로 이렇게 짝대기가 꼽혀 있죠. 근데 밑에는 없어요. 없다가 오른쪽 밑에는 두 칸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암은 세포잖아요. 여러 군데를 떠돌아다니거든요. 떠돌아다니다가 얘가 인제는 그 몸뚱이가 커지는 거야. 몸뚱이가 커져서 본인이 피 안에 있는 피 속 혈액 속 안에 있는 영양소를 바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수혈을. 왜냐면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떠돌아다니던 암들이 어느 곳에 정착을 해서 혈관에 가서 꼽습니다. 그거를 혈관 신생 스위치라고 하는데 이게 꼽히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만성 염증과 산성 환경 어떤 이런 암세포가 성장하는데 자극점을 만들어 주면 줄수록 지금 처음에는 없다가 나중에 2개 꼽히고 그다음에 4 개가 꼽혔죠. 그러면서 이때는 무한으로 증식할 수 있는 그 공급원 그 혈관을 통해서 무한대로 영양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떠돌아다니는 그 암세포는 혈관 없는 미세암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혈관 있는 미세암 이런 식으로 암을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혈관이 있는 미세암은 그때부터 전이가 시작된다라는 거. 그런데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암세포가 작을 때 항암 치료를 해서 이 암들을 죽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혈관 없는 미세암은 진짜 작기 때문에 항암제가 작용을 하지 않아요. 항암제의 원리는 뭐냐면 이렇게 움직이는 세포에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더 작은 이렇게 혈관 없는 미세암에는 항암제가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일정 시점이 지났을 때 그때 우리가 암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대증요법, 대체요법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병원은 증상을 치료하는 대증요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 콧물이 나왔을 때 콧물을 말리는 약을 줘서 그 상태를 살짝 덮는 거야. 가리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기능의학, 자연치유 대체의학은 원인을 치료하기 때문에 이 병소 자체를 메워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밑에 원인 치유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은 대체의학, 기능의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더블엑스라는 제품을 그 뉴트리라이트의 비타민 미네랄 제제를 드실 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포가 재생을 하는데 아픈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재생을 하는 데는 3 개월에서 6 개월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병소를 이 빵꾸난 거를 떼어 줘야 되기 때문에 채워 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선택의 문제죠. 선택의 문제.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작년 이맘때쯤에는 감기가 이렇게 달고 살았는데 올해는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거든요. 꽤 계시거든요. 해서 대체요법은 정상세포의 수를 늘리고 힘을 길러 나 스스로가 바이러스, 암세포를 무찌릅니다. 그중에 하나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영양요법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해서 만성 질환, 염증성 체질의 특징은 첫 번째로 혈액의 농도가 산성화로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체온 36.5 도가 정상 체온이지만 이런 분들은 체온이 더 낮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건강 프로그램 이런 데 들으시면 "내 몸 1 도를 높이면 면역력이 몇 배가 높아진다." 그쵸? "내 몸 1 도가 떨어지면 뭐 질병이 얼마나 걸린다." 뭐 "면역력이 엄청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 수치적으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체온이 낮다라는 거 만성 질환의 특징은. 또 하나 혈관과 장 상태가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분을 무지하게 좋아하십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첫 번째로는 약 알칼리수, 산성화된 내 몸에 약 알칼리수를 채워 넣어서 이쪽으로 약 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셔야 되고요. 네, 산도를 pH 농도를 약 알칼리로 바꾸셔야 되고 미네랄이 있는 물을 드셔 주셔야 되고요. 미네랄을 따로 드셔 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미네랄이 알칼리 음식이거든. 칼슘 대표적으로 칼슘 뭐 요오드 이런 거 있잖아요. 미역 이런 게 다 알칼리 음식이거든요. 그다음에 핫팩, 몸을 따뜻하게 하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핫팩도 많이 판매되고 있고 만약에 핫팩을 매번 붙이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댁에 돌아가셔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수건을 물에 적셔 가지고 짜세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돌려 가지고 그 위에 비닐 씌우고 그 겉에 마른 수건으로 덮어서 팬티 안으로 배 쪽으로 싹 대고 주무시면 그렇게 매일매일 한 달을 하시면 그다음 달 생리 혈이 진짜 좋아지거든요. 그 밑에 나오죠. 혈관 장 상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잠도 잘 와요. 숙면도 잘 취할 수 있으니까 핫팩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 혈관과 장은 깨끗해야 되고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균형을 맞추고 방어력을 높여서 내 몸이 건강해져야 된다. 그중에 하나가 영양요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만성 질환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심장, 암, 동맥경화, 뇌졸중, 고지혈증, 고혈압, 관절염, 당뇨, 만성 호흡기 질환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서로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 세계보건기구는 여러 만성 질환 중 전 세계적으로 질병 부담이 가장 높은 4개 질환을 주요 만성 질환으로 지정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당뇨병, 만성호흡기 질환, 암. 갖고 계신가요,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안 계시면 너무 다행입니다. 네. 해서 건강은 혈액순환이 답이다. 왜? 우리 혈관을 길이로 쭉 늘려보면 지구 2바퀴 반의 길이래요. 그리고 총 혈액량은 4에서 6리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다시 내 심장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25초 정도 걸리는데 이거를 기차의 속도로 비유를 하면 무려 KTX 속도라고 해요. 혈관 건강 진짜 중요하시겠죠. 혈액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 각각의 재생 주기가 달라요. 보시면 적혈구의 재생 주기가 제일 길거든요. 그래서 우리 헌혈하러 가면 피 뽑으면 3개월 있다 다시 오라고 하나요? 다시 그 사이에는 피 못 뽑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혈소판은 한 달 있다가도 뽑을 수 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제 생각에는 재생 주기가 달라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에 당이 있으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저는 저희 소아당뇨도 봤어요, 소아당뇨. 그래서 지금 5학년인데 인슐린을 3대 맞고 있대요. 그 아이는 소아당뇨는 사실은 인슐린이 없는 거거든요. 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어른의 당뇨와는 쪼끔 다른데 뭐 어찌 됐건 우리가 이 정상의 그러니까 인슐린이라는 건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밥,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이 당, 그 이 포도당,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최종 분해 산물이 포도당인데 이 포도당이 에너지로 쓰이려면 포도당이 혈액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온몸 곳곳에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 혈 중에 당이 있는 거잖아. 혈당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세포한테 이 당을 넣어줘야 돼. 넣어줘서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이게 정상의 인슐린 반응인데 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걸 도와주는 게 인슐린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이유로 인슐린 저항이라는 게 생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서 인슐린이 일을 하다 안 해서 파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린이 안 나와서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세포가 이 당을 받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중성지방의 수치가 높아질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혈당이 높아지면서 다른 2차 질환들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고혈압. 고혈압입니다. 이 약으로 평생 관리하시죠.
병원에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혈압약의 종류를 한번 보시면 뭔가를 강제 배설시키고 신경을 차단하고 수축을 억제하고 이런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약들의 부작용은 뇌경색, 심근경색, 모세혈관 폐색, 뭐 혈관성 치매, 혈액순환 장애 이런 것들을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혈압약의 기전은 심장 근육을 못 뛰게 막거나 혈관을 강제로 늘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혈압이 높다라는 거는 내 몸이 살려고 하는 신호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손끝, 발끝까지 피가 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뚱뚱해. 그래서 혈관의 길이가 길어졌어.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피도 혈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피도 근육이거든요. 그 근육이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혈액 안에 찌꺼기들이 많아서 더러우면 혈액이 원활하게 흐름이 안 되겠죠. 그러면 저 손끝 발끝까지 혈액이 끝까지 가야 하니까 심장에서는 펌프질을 지금보다 좀 더 높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높게 해서 펌프질을 해서 혈압이 높아지는 건데 이 혈압약은 근육을 못 뛰게 막아. 일부러. "야 워워해. 워워, 워워." 그러면 끝까지 피가 갈까요? 안 가지. 그래서 여기 혈액순환 장애, 손발 저림을 유발을 하고 혈관을 강제적으로 늘려서 피를 보내는 거죠.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혈압입니다. 이 약으로 평생 관리하시죠. 병원도 딱히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들어는 보셨나요? 식원병, 음식이 원인이다. 음식이 원인이다. 네. 그래서 치료약은 없어도 치료 식단과 치료 습관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 관리, 건강 관리를 따로 식생활 습관을 네, 이렇게 건강하게 바꾸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런 장작을 태워서 열을 발산을 시키죠. 그런데 장작만으로는 탈 수가 없으니까 불쏘시개라는 걸 주거든요. 이렇게 넣거든요. 장작 안에 활활 타오르라고. 근데 문제는 불쏘시개가 약하거나 장작이 탔어. 그러면 재가 남거든요. 이 재. 완전 연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음식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서 소화와 흡수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라는 이 영양소가 에너지로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소화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독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문제, 식원병, 과잉과 결핍의 공존, 영양소의 불균형.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의 필요성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정체성을 잃은 식탁, 다량의 유해산소, 미네랄 없는 산성화된 토양, 속성 비닐하우스 재배, 밀가루 음식을 아주 많이 드시죠. 밀가루는 2종 단백질로 구분이 되거든요. 하나, 둘, 원, 투가 아니라 다른 단백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외부 이물질로 인식을 하고 독소를 발생시키죠. 그다음에 유통 과정에서의 파괴,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우리가 먹을 수가 없죠. 그다음에 GMO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GMO 수입 국가 1위 대한민국이죠. 그다음에 역삼투압 정수기의 사용. 그래서 실제로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가 보급된 이래 당뇨 질환의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라는 보고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전자 변형 식품 수입 세계 1위, 한국이 단연 1위다. 우리나라는 GMO 표기의 완전 의무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모르고 넘어가서 사 드시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GMO 음식에 다 들어가죠. 저는 감자튀김이 GMO인지 몰랐어요. 우리 애들은 엄청 사줬는데 미안하네요. 그래서 GMO란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든 건데 이런 것들이 세계 세계 인구의 식량 고갈을 막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냈지만 사람이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정수기를 먹으면 환자된다. 이분이
오한진 박사님이시죠? 여기서 정수기란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역삼투압 방식 대표적으로 웅진청우인데요. 이는 암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당뇨나 심장병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 미네랄이 없는 물은 pH 5.5의 산성물입니다. 혹시 산성비 맞으시나요? 안 맞죠? 근데 돈을 내면서 나는 산성물을 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계우 박사님인데 본인의 딸이 유방암으로 유방암이 재발돼서 20대 중반의 나이에 죽었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인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건강 관리를 비영리로 이렇게 태초의 먹거리라는 그런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렇게 그런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따로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역삼투압 기능은 중금속뿐만 아니라 모든 미네랄 영양소도 제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아유 골고루 잘 먹어야 크지. 잘 먹어야 빨리 낫지." 이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엄마한테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의 영양소란 열량 영양소, 조절 영양소로 나뉩니다. 대부분 열량을 내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나뉘어지고 조절, 작지만 미량 필요하지만 우리 몸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는 비타민, 미네랄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탄수화물 안에 들어갔던 식이섬유가 지금은 6대 영양소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든든한 지원군 프로바이오틱스가 필요하다라고 뭐 여기저기서 얘기를 해서 요즘에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열량 영양소를 아까 장작이라고 보고 얘를 태워주는 게 불쏘시개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다시 펼쳐 놓고 볼까요? 적게 먹어야 되는 건 많이 먹고요. 많이 먹어야 되는 건 적게 먹고 있어요. 현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런 음식의 섭취의 불균형이 너무 심화되고 있죠. 왜냐면 먹을 게 너무 많아지니까. 그리고 맛있는 거는 몸에 별로 좋지 않은데 쓴 쓴 질경이 막 이런 게 땡기시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달달하고 맛있는 게 땡기시잖아요. 달달하고 맛있는 건 내 몸에 좋지 않다라는 거, "입에 쓴 게 약이다."라고 예전에 뭐 그런 말씀도 있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어서 포도당, 지방산,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에너지로 쓰여야 되는데 소화와 흡수를 통해서 에너지로 쓰여야 되는데 이 소화 흡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독소로 쌓입니다. 특히 이 단백질이라는 질소산물은 혈관 내에서 생명체로 인식을 하고 불필요한 면역 반응, 면역 체계를 교란시켜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네, 면역 과잉 반응, 면역 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이런 질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이들을 태워주는 보조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네, 주요 만성 질환 환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 늘어날 확률이 높을까요? 네, 높죠. 왜냐하면 먹거리는 갈수록 풍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우리 가정의 건강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렇게 우리가 관리하지 못한다면 아프신 분들이 늘어날 수 있죠.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그런데 약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드럭 먹으라고 해서 약을 먹는데 예를 들어 여기 중간에 나오죠. 당뇨. 당뇨가 있으신 분들 당 조절하시려고 약을 드시거든요. 그런데 이 약에 의해서 체내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고갈된다는 거예요. 그걸 드럭 먹으라고 하는데 피임약 같은 경우는 비타민 B6, 셀레늄이 고갈이 되고 위장약은 B12, 철분,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당뇨약은 B9, 코큐텐 혈압약은 코큐텐, 칼륨, 비타민 D, 아연. 그다음에 염증은 비타민 B9, 그다음 비타민 C. 해서 밑에 영양소의 효능과 결핍증 이런 증상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면 약 하나 안 드시고 있는 분들, 연세가 50대 넘어서 약
하나 정도 안 드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의 계신데 저는 그럴 때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드시는 약은 드셔라. 하지만 이런 영양소가 내 몸 안에서 고갈되기 때문에 따로 건강기능 섭취가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나 지금 먹고 있는 약도 많은데 이것까지 먹으면 부담스러워."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거는 약은 약이고요. 건강기능식품은 정제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시금치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시금치 열단을 음식으로 먹을 순 없잖아요. 그 열단이 한 알에 농축되어 있다라고 충분한 설명 그다음에 이런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식생활이 습관화되지 못한다면 과하게 해야 된다. 식습관의 불완전함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학의 본질이며 그러한 제품이 뉴트리라이트의 건강기능식품이다. 그래서 밑에 막 영어가 샬라샬라 나와 있죠. 필더 갭. 현재 내가 따로 음식으로서 이러한 비타민, 미네랄, 어떤 뭐 식물 영양소가 섭취가 되지 못한다면 그 갭을 건강기능식품이 채워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뉴트리라이트 농장 세계 전 세계 세 곳의 유기농 농법으로 인증을 받은 농장이 자사 농장이 있고요. 네. 여기에서의 뉴트리라이트 농법은 자연의 섭리로 농약이나 제초제, 화학적인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네 재배를 한 식물 원료를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을 만듭니다. 해서 쪼끔 더 알아보시고 싶으시면 유튜브에서 뉴트리라이트 농장 치면 그 농법에 관해서 그 설명이 동영상으로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로 한번 찾아보시는 기회가 또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왜 뉴트리라이트에서 아세로라 체리, 전 세계 아세로라 체리의 70%를 재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체리는 빨간색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돋보기 안에 초록색으로 나와 있죠. 왜 그럴까요? 왜? 보통 우리가 맛에 좋으려고 먹는 아세로라 체리, 체리는 빨간색으로 드시지만 이 초록색의 체리가 비타민 C 함량이 제일 많대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 거와 상관없이 초록색일 때 영양소의 함량이 제일 높을 때 그때 수확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제 대표적인 뉴트리라이트의 더블 X 제품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진시황이 DNA 건강을 알았다면 아메이 뉴트리라이트 더블 X가 DNA 손상을 줄였다라는 뭐 이런 신문 자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의료원에서 암 환자에게 더블 X를 복용한 암 환자와 복용하지 않은 암 환자의 항암 치료 효과를 분석을 해 봤더니 항암 치료 효과가 3배가 더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더블 X는 암세포의 공격으로 인해 손상된 면역세포를 복원하는 데 탁월한 효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아직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이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 검은 그림자 이런 게 있나요? 네, 이게 삼성의료원에서 나온 자료고요. 그래서 뭐 이 우리나라는 비교해서 이렇게 비교 실험 뭐 이렇게 비교 데이터가 나와 나와 있으면 안 된대요, 아직 그게 법상. 그런데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메이 뉴트라이트 더블 X는 이렇게 더블 X와 센트륨의 영양 비교까지도 되어서 판매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중국에 아메이를 하시는 분이 둘이 쌍둥이인데 한 분은 뉴트라이트 제품을 드셔서 건강하고 한 분은 노화가 진행됐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인제 이게 우리가 요즘에 건강기능식품 하나씩은 다들 드시는데 과연 그러면 '왜 뉴트리라이트를 먹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뉴트리언트라는 학술지에 게재가 된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작년 말에 1 년쯤 전에 새로 나온 더블 X 제품,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제품에 한국인 대상 인체 적용 실험을 했는데요. 내가 먹은 영양소로 인해서 이 영양 성분으로 인해서 내 피 속 안에 있는 활성산소가 떨어졌다. 그다음에 내가 먹은 영양소가 혈중으로 들어갔다. 또 하나, 손상된 DNA는 올챙이처럼 꼬리가 이렇게 있대요. 그런데 이 꼬리를 자르는 거야. 손상된 DNA를 잘랐다. 근데 이 자르는 신호를
KHK1 이 신호가 자르라고 전달을 한 거래요. 그래서 이게 결과물로서 학술지에 게재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식물 영양소가 우리가 뒤에 나오는데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보라색, 하얀색 색깔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러한 식물 영양소가 내 몸 안에서 주요한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비타민에 대한 연구는 거의 끝났대요. 그런데 지금 이 식물 영양소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먹으려고 우리가 색깔 영양소를 드시는 거잖아요, 색깔 채소를. 그런데 어 결과물로서 19종 식물 영양소가 검출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 가지 채소를 먹는 거 물론 좋죠. 그런데 100 가지 채소를 먹었을 때 이 식물 영양소를 먹지 못한다면 이건 의미가 없다라는 건데 이걸 우리가 더블 X 안에 담아서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식물 영양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우리 몸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 항상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계가 초과되면 질병으로 간대요. 질병의 치료가 필요한 단계로 가는데 이 질병의 치료로 가기를 막는 게 식물 영양소예요. 그래서 그걸 전문 용어로 표현형 유연성을 유지한다라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기능식품 특히 더블 X 안에 있는 식물 영양소를 드셔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런 거 많이 드시거든요. 천호식품 좋은데 정말 좋은데 백수호도 있고 홍삼 얘기도 있고 많거든요. 백수호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백수호가 안 들은 거예요, 백수호를 사 먹었는데. 그래서 백수호를 판 업체를 부른 거예요, 경찰이. "니네 왜 이 제품에 백수호가 안 들어갔어?" 그랬더니 이 판매원이 우리는 몰라요. 제조한 업체가 백수호라고 해서 우리는 받아와서 판 거예요." 제조원을 불렀죠. "야 니네 백수 안 들은 걸 이렇게 팔면 어떡해?" 제조원에서. 백수 농사 지은 아저씨가 백수라고 해서 거기서 받아다가 만든 건데요. 그래서 그 백수 그 농부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나는 백수 씨앗? 열매? 파는 집에서 백수라고 해서 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무혐의 처리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몸에 좋으려고 먹던 백수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나만 돈지랄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제품 성분을 속여서 팔았다라는 거. 그다음에 한때 유행이었죠. 크릴 오일의 배신. 그쵸. 여기 나오죠. 140 개를 수거해서 검사를 했는데 49개 제품에서 이상한 것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요거는 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과부라 화합물 프라이팬 코팅해서 코팅 후라이팬에서 안 좋은 것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결론은 우리가 어떤 이슈가 터지고 나서 소비자들이 아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제대로 된 정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알려 드리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 건강기능식품은 누가 먹어야 되는 걸까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이 드셔도 좋지만 건강한 사람 더 정확히는 어 질병이 있는 건 아닌데 질병의 전 상태 저는 반건강인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아픈 건 아닌 그러니까 질병은 없는데 깨끗하지 않아. 뭐 이렇게 말씀드려요. 결론은 생활 습관병, 잦은 염증으로 인해서 지금의 내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이 드셔 주시는 게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드셔 주셔야 되고 쪼끔 불편하신 분들은 내 몸의 개선, 보다 나은 컨디션을 위해서 드셔 주시는 거고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현대의학의 치료도 받으시지만 함께 보조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시면 또 좀 더 개선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두를 아우르는 게 건강기능식품이죠. 해서 저희 가양동에 있는 강서 매장이에요. 여기 매장에서 인바디 측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로 한번 이렇게 코로나가 쪼끔 잦아들면 단계가 완화되면 오셔 가지고 피 검사 빼고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 검사는 병원 가서 하시고 여기서 내 몸의 어떤 밸런스나 건강 상태를 한번 체킹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보다 더 건강한 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